11월 1일, 10일 수출 통계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전년 동기비로 수출이 마이너스 4.8%가 나왔습니다. 이 수출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더더욱 암운을 들이우는 일이라서 매우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수출 증가율은 금년 초서부터 꾸준히 떨어져서 작년에 15.7% 증가하던 게 지금 마이너스 4.8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조업일수가 조금 적었어요. 이번 11월 달에. 작년 같은 기간에서 반나절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반나절을 감안해도 11월 달 수출 증가율은 1.1% 증가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 수출은 11월 달, 12월 달을 즈음해서 거의 이제 증가가 멈추고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그나마 작년 이후로 좀 성과가 좋았던 거는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우리 전체 한 5천억 조금 넘는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20%를 차지하는데, 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작년만 해도 67%씩 증가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떨어져서 10월달 현재 20%대로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분의 1이고 나머지 5분의 4는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인데,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이미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가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 쪽에서 20%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이 마이너스 5%를 증가해서, 이걸 이제 평균하니까 지금 거의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전망이 어떤가? 반도체 수출 전망이 지금 굉장히 어둡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PC용 반도체가 많이 수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한 3, 4년 동안에는, 특히 이번에 이제 반도체 수요는 휴대폰 쪽에서 그 대용량 서버 쪽에 그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이번에 그 반도체 특수가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대용량 그 서버가 이제 거의 수요가 정체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올라가고 내년도 세계 경제가 안 좋다고 다들 전망을 하니까, 이 소위 그 대형 그 SNS 업체들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그 대용량 서버를 필요로 하는 그 기업체들이 투자를 상당 부분 줄인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반도체가 내년도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그 세계 경기 둔화, 그로 인해서 대용량 서버에 대한 수요가 줄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만약에 제로로 떨어진다고 하면, 반도체 수출 제로에다가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의 수출 증가율이 이미 마이너스 5%대로 떨어졌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수출 증가율은 내년에 거의 확실히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이번에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플러스로 다시 국면 전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쪽이 수출이었는데, 수출이 이제 플러스 요인이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 이제 경제 성장률이 2.5%는커녕 일부 외국 기관이 전망하는 대로 2.3, 어쩌면 최악의 경우에 2.0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출 증가율이 감소로 도는 것이 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 하면, 지금 벌써 설비 투자가 8개월, 9개월째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 설비 투자는 최소한 저는 마이너스 12개월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월, 7개월 연속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가 된 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각종의 그 반기업적인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세계 경제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미중 간의 그런 어떤 무역 분쟁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투자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12개월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아마 금융위기 이후에 최장기간 연속 설비 투자 마이너스가 안 되겠는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8개월, 9개월째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비로 마이너스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수출이 만약에 마이너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특히 외국 투자 기관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치명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약 한 600조, 5,5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외국 자금들이 이게 움직일 수가 있다. 따라서 설비 투자 장기 부진, 그 다음에 수출 만약에 마이너스로 장기 부진, 그래서 해외 투자마저도 국내에서 유출이 된다고 하면 이 트리플 마이너스 아니냐, 삼재 아니냐, 세 가지 악재가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단순히 성장률이 2.0%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한국 경제가 외국인 자본에 빠져나감으로 해서 이제 환율이 불안해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불안해지는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올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거죠. 1997년 IMF 위기만 해도 사실 실물은 괜찮았어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괜찮았어요. 97년도 위기는 금융위기 때문에, 즉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이거든요. 2008년은 금융위기가 주도된 것이긴 하지만 97년 위기보다는 금융위기의 폭은 좀 작았고, 또 한편으로는 2008년도는 실물위기가 상당히 많이 가미가 됐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세계 경제에 충격이 오니까 물동량이 줄면서 조선 철강 쪽에서 굉장히 큰 그 수요 감소가 일어나면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설비 투자에 수출 부진에 자본이 유출하면서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하면 이것은 97년 또는 2008년 위기 못지않은 그런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아주 각별한 대비를 하고 이 수출 부진이 지속화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재, 즉 설비 투자의 장기 부진, 그 다음에 수출의 장기 부진, 그에 따른 해외 외국인 자본의 해외 유출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한국 사회가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해지는데, 이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책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 수출 부진에 대해서 전혀 아직도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매번 뭐 500억 달러 이상 수출이 몇 개월 연속이다 라든가, 또 뭐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기를 뭐 몇 년째 했다든가, 참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위기감, 구미라든지 뭐 울산 창원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과거에 수출의 핵심 거점이었던 그런 쪽에서 현장에서 느낀 어떤 위기감을 정부는 너무 느끼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2013년, 14년 동안 계속해서 정부가 주장한 게 수출 400억 달러가 뭐 몇 달 연속이다, 뭐 사상 최대 수출, 그러고는 2015년, 16년대 수출이 28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한국 실물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수출 감소에 대한 이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좀 심각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올릴 것이고 내년에도 최소한 서너 차례 금리를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고 세계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 중국의 수출이 상당히 좀 이렇게 위축이 될 것이고, 중국 수출이 위축이 되면 우리도 수출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미중 간의 지금 무역 긴장이 이게 정말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좀 손을 잡는 듯 하더니 딱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국 물건에 대해서 반덤핑 규제를 카드를 꺼냈단 말이죠. 물론 미중 간에 계속해서 협상은 하겠지만
협상이라는 게 이게 쉽게 매듭 지어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긴장은 계속 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고달러가 된단 말입니다. 고달러가 되면 반드시 엔화가 약세가 돼요. 엔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에 있어서 경쟁력이 상당히 또 손상이 오지 않습니까? 또 고금리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둔화, 미중 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거기다가 만에 하나 북미 간에 만약에 긴장이 다시 고조된다고 하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북미 간의 어떤 그런 긴장 관계가 다시 재연이 된다고 하면 한국 경제는 그동안 2017년, 8년에 누렸던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정부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심각한 생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정부 당국에서 이 수출 부진에 대한 어떤 위험성, 잠재적인 어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보여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조만간 문을 닫아야 되거나 하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 구미, 창원, 광주, 울산, 거제 이쪽은 지금 굉장히 지금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그동안도 물론 조업을 많이 단축하면서 많은 해고자가 나왔지만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년에 또 10.9% 최저임금이 인상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효과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수출에 큰 타격을 입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긴급 처방 같은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자금 융통뿐만이 아니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부의 어떤 보완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한쪽으로는 차세대 우리가 뭐를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차세대 선도 8개 산업 있지 않습니까?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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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이 D, 드론, 그 다음에 E, 에너지, 그 다음에 파이낸셜, 금융, 그 다음에 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스마트 팜, 이런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 선도 산업 8개도 꾸준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 굴뚝 산업, 기존 자동차나 또는 부품이나 또는 전자나 또는 패널이나 이런 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장기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비도 최신 설비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적인 그런 어떤 수급 내지는 교육도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꾸준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의사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의료 시술들을 반드시 의사가 습득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근로자들도 노동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기술 교육,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현장 교육, 이런 것들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전통 산업이라고 경쟁력을 잃었다고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새로운 시설, 그리고 새로운 기술, 그리고 노동 생산력을 올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체계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노조의 소득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동력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도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첨단 산업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산업이나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어떤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수출 중소 중견 기업의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어떤 이런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들이 꾸준히 나와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첫째, 정부가 이 수출 부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둘째, 단기적인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선도 산업뿐만이 아니라 기존 산업,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특히 노동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교육이라 할까, 또는 설비라 할까, 기술이라 할까, 이런 쪽에서 정부가 더 많은 어떤 자원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만 한국 경제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고 저는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고 봐서 좀 더 우리가 수출을 동향을 지켜보겠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 금년 내내 그 수출 증가율이 떨어져서 마이너스로 들어온 이 추세를 가만 놔두면 정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